본격적으로 메이크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이제 베이스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게요. 여러분들이 그 메이크업을 하실 때 요즘에는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메이크업 하면 이제 많은 제품을 가지고 좀 이제 베이스에도 많은 이렇게 활용을 하고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 아주 소량의 제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피부의 본연의 그런 아름다움을 좀 많이 표출하는 그런 메이크업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요즘에 그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그 예전에는 어떤 그 포인트 메이크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아이 메이크업이라든지 립 메이크업이라든지 아이브로우라든지 이런 포인트 메이크업에 관심 많이 가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페이스 표현, 피부 표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피부 표현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피부 표현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제품은 보통 메이크업 베이스가 있고 파운데이션, 파우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메이크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그 프라이머라는 제품을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항상 메이크업을 하시다 보면 그 프라이머를 항상 이제 깜빡하시고 이렇게 베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선크림 정도 바르시고 파운데이션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항상 이제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이제 프라이머를 부분적으로 좀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번 프라이머를 한번 발라볼게요. 그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거나 그 위에 비비크림을 바르거나 했을 때 그 밀착력을 좀 더 높여주는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볼 주변에 모공이 있는 부위 있죠. 모공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금 펀치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이런 프라이머를 부분적으로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가 주변의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부위에도 가볍게 프라이머를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이크업을 하시기 전에는 이런 프라이머 제품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저희 캐라 제품 중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이 이런 아이밤이라든지 모공밤 같은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실 때 기본적인 제품 이외의 제품들 좀 소스를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이제 아이밤 제품도 약간 프라이머랑 블렌딩을 해서 가볍게 보시면 눈가 주변을 전체적으로 좀 더 화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이섀도우를 했을 때 아이섀도우의 어떤 베이스라든지 어떤 펄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컬러감 있게 표현이 될 수 있게 그런 아이밤도 파운데이션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눈매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밤까지 표현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모공밤도 한번 표현해볼게요. 되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모공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울 보시면 레드 사인 부분이라 그래서 코 옆부분 있죠. 이런 부위가 많이 좀 붉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주변이 이제 모공이 많이 이렇게 표현이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이제 모공밤을 가지고 코 가장자리 부분도 가볍게 터치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하시기 기본적인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라이머 제품을 쓰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메이크업 베이스를 쓰셔도 되지만 그다음에 바로 파운데이션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베이스를 쓰실 때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붉은기가 있거나 여드름 자국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린 컬러의 베이스를 쓴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약간 옐로우기나 노란기가 있으면 뭐 라벤더 컬러의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메이크업 베이스의 역할이 예전에 이렇게 메이크업 하던 패턴에서부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메이크업 베이스도 예를 들면 레몬 색깔의 베이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톤을 조금 고정해주면서 화사하게 만드는 그런 베이스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레몬 컬러라든지 연한 핑크 컬러라든지 이런 베이스를 써서 피부 본연의 그런 결의 어떤 느낌을 좀 가볍게 살려주는 그런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파운데이션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라이머를 발랐는데요. 프라이머를 발랐을 때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프라이머를 이제 바른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파운데이션 바를 때도 프라이머를 섞어서 이렇게 발라보시면 또 다른 굉장히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릴 때는 프라이머를 예를 들어서 한 1 정도 사용을 했다면 파운데이션을 한 2 정도 사용해서 1:2 비율로 하셔가지고 좀 블렌딩을 한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시면 굉장히 좀 가볍게 효과적으로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결에 따라서 가볍게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보면 브러쉬를 쓰기도 하고 퍼프를 쓰기도 하고 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브러쉬로 가볍게 피부 결에 따라서 표현을 연출을 하신 다음에 스펀지로 커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브러쉬를 가지고 피부 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볍게 표현을 한 다음에, 보통 아마 스폰지 같은 걸 많이 쓰실 텐데, 스폰지가 보면요, 지금 저희가 페라에서 쓰고 있는 이 스폰지는 좀 흡수가 되는 스폰지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 파운데이션 스폰지로 나와 있는 거 보면 한쪽은 굉장히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 스폰지가 있고, 다른 한쪽은 많이 흡수되지 않는 면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폰지가 보면 이렇게 흡수만 되는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바르고 나서는 잘 흡수가 되지 않는 면을 쓰시면 오히려 밀착력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없어서 이걸 발라드리고요. 가볍게 패팅을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패팅 하실 때도 잘못 이렇게 패팅을 하시는 게 보면,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아주머니들 이렇게 메이크업 하시는 거 보면 막 밀어내잖아요. 이렇게 패팅이라는 건 이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해주는 게 패팅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결에 따라서 바른다고 해서 스폰지에 너무 많이 파운데이션 양을 묻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굉장히 커버력이 낮아지겠죠. 이렇게 가볍게 힘을 하셔서 피부를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메이크업을 하시고요. 다음은 저는 피부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컨실러라고 생각을 해요. 컨실러.
여러분들이 이제 컨실러를 많이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예전에는 파운데이션을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많이 썼어요. 파운데이션이 무조건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써야지 나는 피부가 뭐 메이크업을 한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이 좀 얇은 제품을 쓰고요. 차라리 컨실러가 굉장히 커버력이 좋은 그런 컨실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바비 브라운이나 로라 메르시에 같은 사람들도 이 컨실러 메이크업이 굉장히 그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뭐 바비 브라운 같은 경우는 그 메이크업을 할 때 컨실러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좀 잘하세요. 그리고 로라 메르시에 같은 경우는 컨실러로 전체적인 커버를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티스트들도 컨실러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피부 표현을 이렇게 스킬들을 굉장히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브라이트닝과 컨실러의 방법을 한번 블렌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보면 이제 그 모델분 보시면 모델이 되게 웃지 않아서 차갑게 보이죠. 그거 보시면 이게 눈 밑 부분이 보면 되게 잔주름이나 이게 서클이 있잖아요. 눈 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으로 컨실러 해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브라이트닝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컨실러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커버력이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커버력은 되게 얇은데 피부 톤을 조금 밝고 화사하게 연출해주는 그런 브라이트닝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브라이터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 피부를 얇게 표현을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하이라이터와 전체적으로 음영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눈가 주변에 C존 부위를 그리고 보시면 이런 브라이트너 제품들은 그 일반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컬러보다 조금 더 밝아요. 하지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너무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메이크업이면서 오히려 피부 표현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라이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봤고요. 그 예전처럼 그 하이라이트를 할 때 T존이나 C존을 너무 이렇게 어필하거나 강조하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 요즘에 정말 이렇게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다가 하이라이트 진하게 하신 분들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봤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알파벳 그리고 있잖아요. T존, 뭐 C존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T존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만일에 하더라도 라이팅을 주실 때는 이렇게 연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이라이터를 쓰신다고 하면 그 여기 부위죠. 눈썹 부분, 여기 부분, 그리고 코 부분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살짝만 밝아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부 표현을 하실 때는 좀 가볍게 연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메이크업을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가볍게 파우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우더도 너무 퍼프에다가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파우더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얼굴에서 어떤 강태라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우더 양은 굉장히 소량만 사용을 해서 연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우더를 가볍게 했고요. 다음에 이제 피부 표현의 마지막으로 쉐딩과 블러셔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쉐딩 같은 경우는 보통 보시면 그 컬러가 너무 이렇게 브라운으로 많이 이렇게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오렌지 컬러 느낌 있죠? 오렌지인데 좀 옅은 이렇게 브라운 컬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쉐딩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은은한 오렌지 컬러로 쉐딩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볍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쉐딩의 느낌이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렇게 쉐딩 했다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아랫부분, 이게 턱 부분이 좀 발달하신 분들 보면 쉐딩을 너무 이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시는데 그 쉐딩을 하실 때 보면 그 요령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언더 부분에 전체적으로 쉐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목선에서 턱 윗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롤링을 하듯이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턱이 이렇게 노출된 부분에 전체로 쉐딩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쉐딩하는 느낌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은 조금 배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제 오렌지 컬러를 쓰시게 되면 지금처럼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쉐딩의 느낌으로 할 수가 있고요. 가볍게 쉐딩을 하신 다음에 다음은 이제 블러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러셔를 하려는데 블러셔가 없네요. 블러셔 잠깐만 보시면 블러셔도요 보통 하실 때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블러셔 브러쉬를 이렇게 보통 쓰시잖아요. 근데 메이크업을 잘 하시는 분이야 이제 브러싱을 하는 방법을 굉장히 좀 잘 아시니까 하셔도 되는데 저는 만일에 이제 블러셔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약간 아이섀도우 브러쉬 중에 좀 큰 브러쉬들 있잖아요. 플랫 브러쉬 그런 브러쉬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브러쉬를 이렇게 보시면